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목입니다.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오늘 제가 미래통합당 그4.15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4명, 총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벗고 하겠습니다. 가장 큰 지금 사건에 고발한 사건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인데,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태구민, 태영호죠, 본명은. 태구민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박성중 미래통합당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이 국민들한테 분노를 안겨주는 민경욱을 또 고발을 했습니다. 민경욱은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요건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SNS에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전 북한 북한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탈북한 태영호, 본명은 태영호인데 이번 총선에 있어서 가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태영호가 지난 3월 4일 2020년 3월 4일 오전 11시경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강남 소방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요건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직선거법 제 106조 1항입니다. 호벌 방문의 제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방문해도 되는 곳과 방문하면 안 되는 곳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그렇죠, 고발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죠. 태영호가 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대한 조항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요. 태영호 관련된 요 사건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착각이나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시청이나 구청 또는 관공서에 대해서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는 106조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해당됩니다. 2항에 해당돼서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는 방문해도 되지만은, 공직선거법 제 106조 1항에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이나 아니면은 교육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했을 때 일반 민원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시장실 또는 직원 사무실 또는 회의실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장소는, 공개되지 아니한 이런 장소는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서 호벌 방문의 제한으로 인해서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태영호가 2020년 3월 4일 오전 11시경에 미래통합당 상징인 밀레니엄 핑크색, 분홍색이죠, 선거운동복을 입고
미리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송에 한 2분 47초, 49초 분량의 방송을 올렸었는데 이 방송 내용을 보면은 그 강남 소방서 소방관 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 수십 명이 나와서 태구민, 태영호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태영호는, 태구민은 그 강남 소방서 서장실로 추정됩니다. 서장실이나 아마 직원 회의실,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강남 소방서 서장실로 보였는데, 이곳에 그 태구민과 태구민의 일행, 그 선거운동원과 그리고 강남 소방서장, 그리고 과장들이 함께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와 같이 비공개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나 민원인을 위해 설치됐다고 볼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아닌 강남 소방서 서장실 또는 지금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서 강남 소방서장과 소방서 직원, 과장 등 수많은 직원들이 안내를 받으며 소방서 공무원을 동원한 것과 관련 태구민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 호별 방문에 제한 조항을 중대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태구민은 본인의 선거운동을 자랑하기 위해서 3월 4일 선거 일정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선거운동한 영상을 2분 49초 가량 영상 유튜브와 함께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게시를 했는데, 제가 어떤 지인분의 제보를 받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가 2020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네. 호별 방문에 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인이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 곳은 명백하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곳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기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과 관련돼서 제가 그날 2020년 3월 9일 오후에 태구민, 태영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나서, 그리고 하루 지났나요? 3월 10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제가 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3월 4일부터 5, 6, 7, 8, 9, 10 한 6일 동안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이 있었는데, 갑자기 태영호의 유튜브 방송과 페이스북 게시글이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비공개 또는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들도 알았을 겁니다.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으면 굳이 삭제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는데,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들도 유튜브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태구민에 대해서는 과거 수많은 사례와 대법원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구민은 제가 예상했을 때 지금 서울중앙지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고 하면은, 지금 현재 태구민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태구민, 태영호가 제21대 국회의원에서 강남갑 후보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명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태구민은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과거 비슷한 사례들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이와 같은 사안은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과거 사례를 쭉 돌이켜 봤을 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것이 99.999%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제가 되겠지만은 언젠가 태구민은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일 것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그러면은
국회의원직을 대법원 확정 판결 받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앞으로 충분히 거의 99.999%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확실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명백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강남의 민주당 후보님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강남은 유독 보수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들은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최소 의원직 상실형의 이상의 선고를 받고 피선권이 박탈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제 2부에는 미래통합당 후보 서울 광진을의 오세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항상 전면을 향해서 사진 찍었는데 보시다시피 뒷면 배경도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1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시죠? 4.15 총선은 1번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